긴급 속보입니다. 오늘 새벽 1시 서울의 한 대형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일부 건물이 붕괴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인명피해 여부는 아직 확인 중입니다.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우야, 정우야. 제발 살아만 있어. 꼭 살아 돌아와줘. 1년 전 운명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뜬다. 박정우는 천장에 금이 간 페인트를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한다. 20평방미터도 안 되는 원룸, 녹슨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미지근한 물로 얼굴을 씻는다. 거울 속 남자는 여전히 젊지만 눈빛만큼은 이미 오래전에 늙어버린 것 같다. 작업복을 입는다. 파란색 점퍼, 이름표가 새겨진 가슴팍. 박정우 시설관리. 간단하고 명확하다. 그의 존재를 설명하는데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고아원에서 나온 뒤 배운 기술, 보일러 수리, 전기 배선, 수도관 교체. 손으로 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해냈다. 말이 필요 없는 일들. 그가 선택한, 아니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삶의 방식이다. 가방을 챙긴다. 공구함, 도시락, 그리고 낡은 수첩 한 권. 수첩에는 오늘 처리해야 할 작업들이 빼곡히 적혀 있다. 상계동 연립주택 보일러 점검, 중계동 상가 누전 확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르신 생활지원센터 난방 배관 정기 점검. 매주 화요일마다 반복되는 일정이다. 버스를 탄다. 창밖으로 도시가 깨어나는 모습이 보인다. 가로등이 하나씩 꺼지고 상점 셔터가 올라가고 사람들이 하나둘 거리로 쏟아져 나온다. 정우는 그 풍경을 보지만 보지 않는다. 이어폰을 귀에 꽂고 아무 음악도 틀지 않은 채 조용히 앉아 있다. 소음을 차단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같은 시각, 도시 반대편. 윤서아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난다. 또 그 꿈이었다. 어두운 공간, 타는 냄새, 그리고 누군가의 손. 손가락 끝까지 생생하게 느껴지지만 깨어나면 항상 사라진다. 이마에 식은 땀이 배어 있다. 심장이 빠르게 뛴다. 침착하게, 천천히. 서아는 스스로에게 말한다. 꿈일 뿐이라고. 기억상실 이후 이런 증상은 흔하다고 의사가 말했다. 뇌가 잃어버린 기억을 찾으려고 애쓰는 과정이라고. 하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지는 않는다. 샤워를 한다. 뜨거운 물줄기가 몸을 깨운다. 거울 속 여자는 27, 건강해 보이고 평범해 보인다. 하지만 서아는 안다. 자신의 과거가 텅 비어 있다는 것을. 3년 전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다. 이름도 가족도 어디서 왔는지도. 다행히 신분증은 있었다. 윤서아. 그 이름으로 다시 시작했다. 구청에서 일자리를 구했다. 어르신 생활지원센터. 독거노인들을 돌보는 일.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이 공허함을 채워줄 것 같았다. 실제로도 그랬다. 어르신들의 따뜻한 손길,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가 그녀를 살아가게 했다. 옷을 입는다. 베이지색 가디건, 편한 바지, 운동화. 센터에서는 하루 종일 움직여야 하니까. 가방에 필요한 것들을 챙긴다. 수첩, 볼펜, 간식 몇 개, 그리고 작은 열쇠고리 하나. 아무 의미 없는 물건이지만 왠지 손에 쥐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진다. 현관문을 나선다. 복도에 아침 햇살이 비친다. 서아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다. 오늘도 괜찮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싶다. 오전 9시 센터 앞 횡단보도. 정우는 공구함을 들고 횡단보도 앞에 선다. 신호를 기다린다. 건너편에는 어르신 몇 분이 보인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걷는다. 정우는 그들이 무사히 건널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린다.
신호가 바뀌어도 서두르지 않는다. 서아는 반대편에서 센터를 향해 걷는다. 가방을 어깨에 메고 경쾌한 걸음으로 횡단보도 앞에서 멈춘다. 신호가 파란불로 바뀐다. 그녀는 건너기 시작한다. 두 사람이 스친다. 정확히 횡단보도 중앙에서 정우는 고개를 들지 않는다. 서아는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다. 서로를 인식하지 못한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둘 다 같은 순간 걸음을 멈칫한다. 몇 초도 안 되는 순간 정우는 뒤를 돌아본다. 서아는 이미 센터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걷는다. 착각이었을 것이다. 센터 안. 서아는 출근부에 도장을 찍는다. 동료 직원이 웃으며 말을 건넨다. 오늘 일정이 빡빡하다고 어르신 5분이 집 방문을 요청했다고. 서아는 괜찮다고 대답한다. 수첩을 꺼내 일정을 확인한다. 정우는 지하 기계실로 내려간다. 난방 배관을 점검해야 한다. 센터장이 미리 열쇠를 맡겨뒀다. 좁고 어두운 공간. 손전등을 켜고 배관을 따라 움직인다. 녹슨 부분을 확인하고 압력을 체크하고 누수 흔적을 찾는다. 익숙한 작업. 손이 기억한다. 2시간 뒤 작업이 끝난다. 정우는 공구함을 정리하며 지상으로 올라온다. 센터 로비를 지나가는데 서아가 어르신 한 분의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이 보인다. 오미선 할머니. 정우가 아는 얼굴이다. 매주 센터에 오시는 분. 미선 할머니는 정우를 발견하고 손을 흔든다. 정우는 가볍게 고개를 숙인다. 서아는 그제야 정우를 본다. 작업복을 입은 남자. 처음 보는 얼굴. 하지만 또 그 느낌이다. 알 것 같은 알 수 없는. 할머니가 말한다. 정우야, 오늘도 수고했네. 이쪽은 우리 센터 서아 선생님이야. 서아가 웃으며 인사한다. 안녕하세요. 윤서아입니다. 정우는 짧게 대답한다. 박정우입니다. 그게 전부다. 더 이상의 대화는 없다. 정우는 센터장에게 작업 완료를 보고하고 나간다. 서아는 할머니와 함께 복지 상담실로 향한다. 하지만 둘 다 묘하게 뒤를 돌아본다. 서로를 확인하듯. 그날 저녁, 정우는 원룸으로 돌아온다. 편의점에서 산 도시락을 데운다. 전자레인지 소리가 울린다. TV를 켠다. 뉴스가 나온다. 경제, 정치, 사건, 사고. 듣고 있지만 머릿속에 남지 않는다. 도시락을 먹는다. 맛은 없지만 배는 채운다. 설거지를 한다. 샤워를 한다. 침대에 눕는다. 천장을 본다. 똑같은 하루가 끝났다. 내일도 똑같을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은 잠이 오지 않는다. 횡단보도에서 스쳤던 그 순간이 자꾸 떠오른다. 센터에서 봤던 여자의 얼굴. 윤서아. 그 이름이 귓가에 맴돈다. 왜일까? 정우는 눈을 감는다. 그냥 피곤해서 그런 것이다. 서아도 잠들지 못한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한다. 오늘 만났던 남자. 박정우. 분명 처음 보는 얼굴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할까? 아니, 불편하다기보다는 그리운? 말도 안 된다. 처음 보는 사람을 그리워한다니. 서아는 옆 탁자에 열쇠고리를 집어든다. 작은 금속 조각. 어디서 샀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만 버릴 수가 없다. 손으로 만지작거린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서 따뜻해진다.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인다. 별은 보이지 않는다.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아서 서아는 중얼거린다. 내가 뭘 잊고 있는 걸까? 대답은 없다. 그저 밤만이 깊어진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똑같은 시간에 일어난다. 같은 루틴을 반복한다. 서아도 마찬가지다.
두 사람은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것이 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 무의식적으로 주변을 둘러본다. 혹시 라는 기대. 화요일이 온다. 정우는 다시 센터에 작업을 하러 간다. 서아는 로비에서 어르신들을 맞이한다. 두 사람은 또 마주친다. 복도에서 짧은 눈맞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전히 짧은 대화.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오래 서로를 본다. 몇 초, 10초, 그리고 각자의 길을 간다. 미선 할머니는 그 모습을 지켜본다. 70년을 살아온 사람의 눈에는 보인다. 저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무언가.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끈. 할머니는 빙그레 웃는다. 운명이라는 것은 언제나 조용히 시작된다. 평범한 횡단보도에서, 짧은 인사에서, 스쳐 지나가는 눈빛에서. 아직 두 사람은 모른다. 이 만남이 어디로 이어질지,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는지. 하지만 바퀴는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다. 가을비가 내리는 화요일 오후였다. 정우는 센터 옥상 배수구를 점검하고 있었다. 낙엽이 배수구를 막아 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장갑을 낀 손으로 낙엽을 걷어내고 막힌 부분을 뚫어낸다. 빗물이 시원하게 빠져나간다. 만족스럽다. 이런 작은 성취가 그의 하루를 지탱한다. 아래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린다. 정우는 난간 너머로 내려다본다. 센터 입구 앞 누군가 비틀거리고 있다. 미선 할머니다. 우산을 들고 계시지만 바람에 우산이 뒤집혀 있다. 할머니는 계단을 내려가려다 발을 헛디딘다. 정우는 공구함을 내려놓고 계단을 뛰어내려간다. 3층, 2층, 1층. 숨이 찬다. 로비를 가로질러 현관문을 박차고 나간다. 같은 순간 서아도 달려나온다. 창밖으로 할머니가 넘어지는 모습을 봤다. 가방을 의자에 던지고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뛰어나간다. 두 사람이 동시에 할머니에게 도착한다. 정우는 왼쪽에서, 서아는 오른쪽에서. 둘 다 본능적으로 손을 뻗는다. 정우는 할머니의 팔을, 서아는 허리를. 할머니는 두 사람의 지지를 받으며 중심을 잡는다. 넘어지지 않는다. 빗물이 세 사람을 적신다. 할머니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웃는다. 아이고, 깜짝이야. 고맙네, 고마워. 서아가 묻는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다친 데는 없으세요? 응, 괜찮아. 이 친구들 덕분에. 정우는 할머니를 천천히 일으켜 세운다. 서아는 뒤집힌 우산을 바로잡아 할머니 머리 위로 든다. 세 사람은 센터 안으로 들어간다. 로비에서 물기를 닦는다. 직원이 수건을 가져온다. 할머니는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른다. 서아는 무릎을 꿇고 할머니의 다리를 확인한다. 멍은 없다. 다행이다. 정우는 뒤에 서서 지켜본다. 물을 뚝뚝 떨어뜨리는 작업복. 젖은 머리카락. 그는 돌아서려 한다. 할 일은 끝났으니까. 잠깐만요. 서아의 목소리다. 정우는 멈춘다. 서아가 다가온다. 손에 마른 수건을 들고. 감사합니다. 덕분에 큰일 날 뻔한 거 막았어요. 정우는 수건을 받는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죠. 그래도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박정우요. 정우 씨, 정말 고마워요. 서아는 웃는다. 진심이 담긴 미소. 정우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인다.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는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계단을 올라간다. 옥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공구함을 두고 왔다. 할머니는 그 뒤를 보며 웃는다. 저 친구 착하긴 한데 말이 없네. 서아가 대답한다. 그러게요. 근데 좋은 사람 같아요.
그래. 어떻게 알아? 그냥요. 느낌? 할머니는 서아의 손을 잡는다. 주름진 손이지만 따뜻하다. 서아야, 사람 인연이란 게 신기한 거야.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닐 때가 많거든. 서아는 할머니를 바라본다. 무슨 뜻일까? 하지만 깊이 묻지 않는다. 할머니는 항상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다. 인생 선배의 조언. 서아는 그저 고개를 끄덕인다. 그날 이후 뭔가 달라진다. 정우는 센터에 올 때마다 자연스럽게 더 많은 일을 돕게 된다. 배관 점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 고장을 고치고 전등을 교체하고 어르신들의 휠체어를 수리한다. 센터장은 고맙다며 간단한 식사라도 하고 가라고 권한다. 정우는 처음엔 거절한다. 하지만 할머니들이 둘러싸고 권하니 거절할 수가 없다. 그는 센터 식당에서 밥을 먹는다. 김치찌개와 밥. 오랜만에 여럿이 둘러앉아 먹는 식사다. 서아도 함께 앉는다. 어색한 침묵. 하지만 할머니들이 있어 대화가 이어진다. 정우야, 고아원 출신이라며? 미선 할머니가 묻는다. 정우는 놀라지 않는다. 동네가 좁다. 소문은 빠르다. 네. 힘들었겠구나. 괜찮습니다. 가족이 없으면 외롭잖아. 정우는 숟가락을 놓는다. 대답하지 않는다. 서아가 끼어든다. 할머니, 그런 질문은 좀. 아니야, 괜찮아요. 정우가 말한다. 서아를 본다. 외롭긴 하죠. 근데 익숙해요. 태어날 때부터 그랬으니까. 서아는 정우의 눈을 본다. 담담한 눈빛. 슬픔도 없고 분노도 없다. 그저 받아들인 사람의 눈. 그녀는 뭔가 말하고 싶지만 입을 다문다. 자신도 비슷하지 않은가. 과거가 없다는 것. 뿌리가 없다는 것. 식사가 끝난다. 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난다. 서아도 따라 일어난다. 정우 씨. 네. 저도 가족이 없어요. 정우는 놀란다. 처음으로 표정이 흔들린다. 기억상실이에요. 3년 전 사고로. 그래서 그 기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서아는 웃는다. 억지로 짓는 미소. 그냥 혼자가 아니라는 거 알았으면 해서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인다. 천천히 신중하게. 감사합니다. 그게 전부다. 더 깊은 대화는 나누지 않는다. 하지만 뭔가 통한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공감. 그날 밤 정우는 원룸에서 창밖을 본다. 비는 그쳤다. 달이 뜬다. 그는 휴대폰을 꺼낸다. 연락처가 몇 개 없다. 센터장, 몇몇 단골 고객, 그게 전부. 친구라고 부를 사람은 없다. 서아의 얼굴이 떠오른다. 그녀의 말. 혼자가 아니라는 거. 정우는 작게 웃는다. 언제 웃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오랜만에 웃음. 서아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본다. 오늘 정우와 나눈 대화가 머릿속을 맴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자신도 모르게 나온 말.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진심이었으니까. 그녀는 탁자 위에 열쇠고리를 본다. 작은 금속 조각. 오늘따라 더 눈에 띈다. 왜일까? 손으로 집어든다. 차갑다. 하지만 쥐고 있으면 따뜻해진다. 정우 씨. 이름을 중얼거린다. 이상하다. 분명 몇 번밖에 만나지 않았는데 오래 알던 사람처럼 익숙하다. 이 느낌은 뭘까? 서아는 눈을 감는다. 꿈을 꾼다. 어두운 공간, 불빛, 연기. 그리고 손. 누군가의 손이 자신을 잡아당긴다. 따뜻한 손. 살아있는 손. 괜찮아. 내가 있어. 목소리가 들린다. 남자의 목소리. 누구지? 얼굴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안다. 분명히 안다. 서아는 꿈에서 깬다. 심장이 뛴다. 이마에 땀이 맺혀 있다. 시계를 본다. 새벽 3시. 그녀는 물을 마신다. 진정한다. 꿈은 점점 생생해진다. 예전에는 단편적인 이미지뿐이었는데 이제는 소리도 들린다. 그 목소리 누구의 것일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정우는 센터에 자주 온다. 꼭 필요한 작업이 아니어도 작은 고장이라도 있으면 달려온다. 센터 직원들은 고맙다고 말한다. 정우는 괜찮다고 대답한다. 서아와 마주칠 때마다 짧은 대화를 나눈다. 날씨 이야기, 어르신들 이야기,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 하지만 그 시간이 쌓인다. 조금씩 천천히. 미선 할머니는 그 모습을 지켜본다. 만족스러운 미소. 70년을 산 사람은 안다. 사랑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조용히 눈치채지 못하게 그렇게. 어느 금요일 오후 센터에서 작은 행사가 열린다. 어르신들의 생신 잔치. 미역국과 케이크. 정우도 초대받는다.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서아가 꼭 와달라고 부탁한다. 정우 씨도 가족이잖아요. 우리 센터 가족. 정우는 그 말에 마음이 움직인다. 가족.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 그는 고개를 끄덕인다. 생신 잔치는 따뜻하다. 어르신들이 노래를 부르고 웃고 이야기를 나눈다. 정우는 구석에 앉아 지켜본다. 낯설지만 나쁘지 않다. 서아가 옆에 앉는다. 케이크 한 조각을 건넨다. 드세요. 감사합니다. 둘은 나란히 앉아 케이크를 먹는다. 말은 없지만 편안하다. 창밖으로 석양이 진다. 가을 하늘이 붉게 물든다. 예쁘네요. 서아가 말한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러게요. 그들은 그 순간을 함께 본다. 말없이 조용히. 뭔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둘 다 느낀다. 하지만 아직 확신하지 못한다. 두렵기도 하다. 가까워진다는 것이. 미선 할머니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본다. 그래, 그렇게 시작하는 거야. 10월이 깊어간다. 정우는 이제 거의 매일 센터에 들른다. 핑계는 많다. 보일러 점검, 전등 교체, 창문 손잡이 수리.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서아를 보고 싶어서. 그 사실을 인정하기까지 시간이 걸렸다. 서아도 안다. 정우가 자주 오는 이유를.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저 자연스럽게 그의 옆에 있어준다. 점심시간이 되면 함께 밥을 먹고 일이 끝나면 센터 앞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눈다. 대화는 여전히 깊지 않다. 날씨, 음식, 사소한 일상. 하지만 그 안에서 조금씩 서로를 알아간다. 정우는 커피를 싫어한다는 것. 서아는 비 오는 날을 좋아한다는 것. 작은 조각들이 모여 그림이 된다. 네. 어느 저녁 둘은 센터 근처 자기랑 같이 걷는 작은 게더 공원을 좋아. 걷는다. 낙엽이 쌓인 길, 예쁘다. 발소리가 바스락거린다. 서아는 낙엽을 밟으며 웃는다. 어릴 때 이런 거 좋아했던 것 같아요. 기억이 나요? 아니요. 그냥 느낌? 정우는 고개를 끄덕인다. 느낌. 그는 그 말을 이해한다. 설명할 수 없지만 확실한 것. 정우 씨는요? 어릴 때 기억나는 거 있어요? 정우는 잠시 생각한다. 별로 없어요. 고아원 생활이 대부분이라. 특별한 건 없었죠. 외롭지 않았어요? 외로웠죠. 근데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서아는 정우를 본다. 담담하게 말하지만 눈빛에는 오래된 상처가 남아있다. 그녀는 손을 뻗고 싶다. 하지만 참는다. 아직 그럴 때가 아니다. 저도 외로워요. 기억이 없으니까. 뿌리가 없는 느낌? 알 것 같아요.
둘은 벤치에 앉는다. 어둠이 내린다. 가로등이 하나씩 켜진다. 공원은 조용하다. 정우 씨, 네. 이상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서아는 망설인다. 정우는 기다린다. 우리 어디선가 만난 적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정우는 놀란다. 같은 생각을 했었다. 처음 본 순간부터 저도 그런 느낌 받았어요. 진짜요? 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서아는 안도한다. 자신만 이상한 게 아니었다. 정우도 느꼈다. 혹시 과거에 우리가 알던 사이였을까요? 모르겠어요. 제 기억에는 없는데, 제 기억에도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서하는 말을 잊지 못한다. 정우는 그녀를 본다. 달빛 아래 서하의 얼굴이 창백해 보인다. 무서워요, 정우 씨. 뭐가요? 이렇게 누군가에게 끌린다는 게 이유도 모르는데 정우는 대답하지 못한다. 자신도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가까워진다는 것, 누군가를 의지한다는 것, 그리고 언젠가 잃을지도 모른다는 것. 저도 무서워요. 정우가 조용히 말한다. 정가진 게 없거든요. 가족도, 돈도, 미래도. 그런 제가 누군가와 가까워진다는 게 부담스러우시겠죠?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정우는 고개를 숙인다. 제가 서아 씨한테 짐이 될까봐. 서아는 가슴이 먹먹해진다. 이 사람은 항상 이렇다. 자신을 낮추고 남을 먼저 생각한다. 상처받을까봐 먼저 물러선다. 정우 씨는 짐이 아니에요. 그래도 진짜예요. 오히려 저한테 힘이 돼요. 정우 씨가 있으면 외롭지 않거든요. 정우는 서아를 본다. 그녀의 눈이 촉촉하다. 진심이다. 거짓말이 아니다. 저도요. 정우가 작게 말한다. 서아 씨가 있으면 저도 외롭지 않아요. 둘은 웃는다. 어색하지만 따뜻한 웃음. 그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그저 나란히 앉아 밤하늘을 본다. 하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날 밤 정우는 잠들지 못한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본다. 서아의 얼굴이 떠오른다. 그녀의 미소, 목소리, 손짓, 모든 것이 선명하다. 그는 일어나 책상 앞에 앉는다. 서랍을 연다. 오래된 통장이 나온다. 잔액은 얼마 없다. 매달 벌어서 매달 쓴다. 저축은 거의 하지 못한다. 이런 자신이 누군가를 좋아해도 되는 걸까? 미래를 약속할 수 있을까? 정우는 고개를 젓는다. 안 된다. 서아는 좋은 사람이다. 밝고 따뜻하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다. 자신 같은 사람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정우는 결심한다. 거리를 둬야 한다. 더 깊어지기 전에, 상처받기 전에. 서아도 잠들지 못한다. 꿈을 꾼다. 또 그 꿈, 어두운 공간, 연기, 불빛, 그리고 목소리. 괜찮아. 내가 지킬게. 남자의 목소리. 점점 선명해진다. 누구지? 얼굴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그 손이 자신을 잡고 있다. 따뜻한 손. 서아는 꿈에서 깬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이마에 땀이 맺혀 있다. 그녀는 물을 마신다. 진정하려 한다. 꿈이 점점 강렬해진다. 예전에는 주 한두 번이었는데 이제는 거의 매일 꾼다. 왜일까? 뭔가 기억하려는 걸까? 서아는 휴대폰을 든다. 정우의 번호를 찾는다. 센터에서 일하면서 교환한 번호. 그녀는 메시지를 쓰려다 지운다. 밤늦게 연락하면 부담스러울 것 같다. 대신 창밖을 본다. 달이 밝다. 별은 보이지 않는다. 서아는 중얼거린다. 내가 정우 씨를 어디선가 봤을까? 대답은 없다.
그저 밤만이 깊어진다. 다음 날 정우는 센터에 오지 않는다. 서아는 하루 종일 기다린다. 점심시간, 오후, 퇴근 시간. 하지만 그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틀째, 사흘째도 마찬가지다. 서아는 불안해진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아픈 걸까? 아니면 자신을 피하는 걸까? 미선 할머니가 묻는다. 서아야, 요즘 정우 안 보이네? 네. 바쁜가 봐요. 연락은 해봤어? 아니요. 괜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할머니는 서아의 손을 잡는다. 서아야, 좋아하면 표현해야지. 기다리기만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할머니, 내가 먼저 다가가 봐. 그 친구, 소극적인 애야. 내가 손 내밀어줘야 해. 서아는 고개를 끄덕인다. 할머니 말이 맞다.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날 저녁 서아는 정우에게 문자를 보낸다. 정우 씨, 요즘 바쁘세요? 괜찮으시면 시간 날 때 연락 주세요. 답장은 몇 시간 뒤에 온다. 네, 요즘 일이 많아서 바빴어요. 죄송합니다. 짧고 건조한 답장. 서아는 가슴이 답답하다. 뭔가 잘못됐다. 느낌이 온다. 그녀는 다시 문자를 보낸다. 제가 실수한 게 있나요? 불편하게 했다면 죄송해요. 이번에는 답장이 빠르다. 아니에요. 서아 씨 잘못 아니에요. 그냥 제가 좀 정리할 게 있어서요. 정리할 것 무슨 뜻일까? 서아는 전화를 걸고 싶다. 직접 만나고 싶다. 하지만 참는다. 정우가 시간이 필요하다면 기다려줘야 한다. 일주일이 지난다. 정우는 나타나지 않는다. 서아는 매일 센터 입구를 바라본다. 혹시 하는 기대. 하지만 그는 오지 않는다. 미선 할머니는 안타까워한다. 그 친구 도망가는 거야. 도망요? 응.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아까워서.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 있지. 고아원 출신들은 그래.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 버려진 경험이 있으니까. 서아는 가슴이 아프다. 정우가 자신을 피하는 이유.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아껴서. 할머니, 전 어떻게 해야 해요? 쫓아가. 잡아. 놓치면 후회해. 서아는 고개를 끄덕인다. 할머니 말이 맞다.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 그날 밤 서아는 정우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낸다. 정우 씨, 저 내일 센터 앞에서 기다릴게요. 꼭 와주세요. 할 말이 있어요. 정우는 문자를 본다. 가슴이 떨린다. 가야 할까? 아니면 피해야 할까? 그는 창밖을 본다. 달이 기울어 있다. 내일이면 보름달이다. 정우는 결심한다. 만나자. 마지막으로 제대로 이야기하자. 그리고 정리하자. 다음 날 저녁 센터 앞 벤치. 서아는 1시간 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다. 가을바람이 차갑다. 카디건을 여민다. 정우가 올까? 불안하다. 6시가 되자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인다. 정우다. 천천히 걸어온다. 서아는 일어선다. 왔어요. 네. 정우는 벤치에 앉는다. 서아도 앉는다.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흐른다. 요즘 정말 바빴어요? 서아가 먼저 묻는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인다. 네, 일이 좀 많았어요. 거짓말이다. 서아는 안다. 하지만 추궁하지 않는다. 정우 씨, 저한테 뭐 할 말 없어요? 할 말이요? 네. 피하는 것 같아서요. 제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정우는 고개를 젓는다. 아니에요. 서아 씨 잘못 아니에요. 그럼 왜요? 왜 갑자기 안 오시는 거예요? 정우는 대답하지 못한다. 서아는 그의 손을 잡는다. 차갑다.
솔직하게 말해줘요. 전 알 권리가 있어요. 정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다. 그리고 말한다. 전 서아 씨한테 어울리지 않아요. 뭐가요? 전부요. 전 가진 게 없어요. 가족도 재산도 미래도 이렇게 하루하루 사는 게 전부예요. 서아는 정우를 본다. 그의 눈에 두려움이 보인다. 서아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밝고 따뜻하고 저보다 훨씬 나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그건 제가 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정우 씨, 서아는 정우의 손을 더 세게 잡는다. 전정우 씨가 좋아요. 가진 게 많아서가 아니에요. 정우 씨가 정우 씨라서 좋은 거예요. 정우는 눈을 크게 뜬다. 서아는 계속 말한다. 전 기억이 없어요. 과거도 가족도 정우 씨랑 비슷해요. 그래서 더 이해할 수 있어요. 혼자라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서아 씨, 정우 씨가 있으면 외롭지 않아요. 그거면 충분해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정우는 말문이 막힌다. 눈가가 뜨거워진다.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말.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준다는 말. 전 서아 씨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요. 아니에요. 이미 많이 해주고 있어요.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정우는 고개를 숙인다. 눈물이 떨어질 것 같다. 참는다. 저도 서아 씨가 좋아요. 작은 목소리. 하지만 확실하다. 서아는 웃는다. 눈물이 난다. 기쁨의 눈물. 그럼 이제 안 피할 거죠? 정우는 고개를 끄덕인다. 네. 죄송해요. 사과는 필요 없어요. 그냥 함께 있어줘요. 둘은 손을 잡은 채 앉아 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겹친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진다. 정우와 서아는 자연스럽게 시간을 보내기 시작한다. 점심을 함께 먹고 퇴근 후 산책을 하고 주말에는 시장에 간다. 미선 할머니도 자주 함께 한다. 어느 토요일 세 사람은 전통시장을 걷는다. 할머니는 두 사람 사이를 팔짱 끼고 걷는다. 이게 바로 가족이야. 할머니가 웃으며 말한다. 정우와 서아도 웃는다. 가족. 그 단어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시장에서 순댓국을 먹는다. 뜨거운 국물, 김치, 소주 한 잔. 할머니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준다. 젊었을 때 사랑 이야기, 전쟁통에 헤어진 첫사랑, 그리고 지금의 남편을 만난 이야기.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해. 헤어졌다가도 다시 만나지는 법이야. 서아는 할머니를 본다. 할머니, 첫사랑이랑은 다시 못 만나셨어요? 응. 전쟁 끝나고 찾아봤는데 소식이 없더라고. 아마 돌아가셨을 거야. 슬프시겠어요. 처음에는 그랬지. 근데 지금 남편 만나서 행복했어. 그것도 인연이더라고. 정우는 조용히 듣는다. 할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와닿는다. 식사를 마치고 세 사람은 시장을 더 돌아본다. 할머니는 떡을 사고 서아는 과일을 고른다. 정우는 짐을 든다. 해가 지고 석양이 번진다. 할머니는 먼저 집에 간다고 한다. 정우와 서아는 할머니를 택시에 태운다. 너희 둘이 천천히 가. 서두르지 말고. 할머니가 윙크하며 말한다. 서아는 얼굴이 빨개진다. 정우는 어색하게 웃는다. 둘만 남는다. 강변을 걷는다. 강물이 반짝인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산책하는 연인들. 평범한 풍경. 하지만 함께 있으니 특별하다. 서아 씨. 정우가 멈춰선다.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낸다. 작은 열쇠고리. 낡았지만 정성스럽게 닦여 있다. 이거 제가 고아원 나올 때 받은 거예요. 원장 선생님이 주셨어요.
잃어버리지 말라고. 서아는 열쇠고리를 본다. 작은 금속 조각. 별 모양. 예쁘네요. 서아 씨한테 주고 싶어요. 네. 이거 소중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서아 씨한테 주고 싶어요. 정우는 서아의 손에 열쇠고리를 쥐어준다. 잃어버리지 말아줘요. 서아는 열쇠고리를 본다. 작고 낡았지만 무겁다. 정우의 마음이 담겨 있으니까. 소중히 할게요.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게요. 정우는 웃는다. 평생 이렇게 웃어본 적이 없다. 행복하다. 진짜로. 서아도 웃는다. 열쇠고리를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는다. 그녀는 정우의 손을 잡는다. 정우 씨, 고마워요. 제가 더 고마워요. 둘은 손을 잡고 강변을 걷는다. 해는 완전히 지고 밤이 온다. 별이 뜬다. 도시에서 보기 드문 별. 별이다. 서아가 하늘을 가리킨다. 정우도 올려다본다. 진짜네요. 소원 빌어요. 소원이요? 네. 별 보면 빌어야 해요. 정우는 눈을 감는다. 서아도 눈을 감는다. 각자의 소원을 빈다. 정우는 빈다. 이 순간이 영원하기를. 서아가 행복하기를. 자신이 서아를 지킬 수 있기를. 서아는 빈다. 정우와 함께 있기를. 기억을 되찾기를. 그리고 이 사랑이 이어지기를. 눈을 뜬다. 서로를 본다. 웃는다. 뭐 빌었어요? 비밀이에요. 저도요. 둘은 웃으며 다시 걷는다. 밤은 깊지만 춥지 않다. 함께 있으니까. 한 달이 흐른다. 정우와 서아는 거의 매일 만난다. 센터에서, 공원에서, 시장에서 작은 행복들이 쌓인다. 미선 할머니는 만족스럽게 지켜본다. 저 둘 참 잘 어울려. 다른 어르신들도 동의한다. 센터 사람들 모두 두 사람을 응원한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는다. 운명은 준비되어 있다. 실연이 11월 중순 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정우는 새로운 일자리를 하나 더 맡는다. 도시 외곽의 대형 물류창고, 야간 시설관리 아르바이트, 돈을 더 벌어야 한다. 서아와의 미래를 위해 작은 집이라도 장만하고 싶다. 결혼은 아직 이르지만 준비는 해둬야 한다. 서아는 걱정한다.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면 몸이 안 좋아질 거예요. 괜찮아요. 젊을 때 해야죠. 그래도 정우는 서아의 손을 잡는다. 조금만 참아요. 돈 좀 모으면 우리. 말을 잇지 못한다. 부끄럽다. 서아는 웃는다. 우리 같이 살 수 있잖아요. 서아는 얼굴이 빨개진다. 같이 산다. 그 말이 이렇게 설레는지 몰랐다. 알았어요. 근데 무리는 하지 마세요. 네. 정우는 그날부터 물류창고에서 일하기 시작한다.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시설 점검, 화재 감시, 보안 순찰. 힘들지만 할만하다. 창고는 넓다. 수천 평. 온갖 물건들이 쌓여 있다. 전자제품, 의류, 식품. 정우는 손전등을 들고 통로를 걷는다. 고요하다. 가끔 쥐가 지나가는 소리만 들린다. 새벽 4시쯤 순찰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온다. 커피를 마신다. 1시간만 버티면 된다. 그때 화재 경보기가 울린다. 정우는 벌떡 일어선다. 모니터를 확인한다. 시동 3구역. 연기가 감지됐다. 뛰어간다. 소화기를 들고 복도를 지나 계단을 내려간다. 시동에 도착한다. 연기가 보인다. 짙은 연기. 어디선가 타는 냄새가 난다. 불이야. 정우는 소리친다. 다른 경비원을 부른다. 하지만 대답이 없다. 혼자다.
소화기를 분사한다. 하지만 불길은 이미 커져 있다. 전기 배선에서 시작된 것 같다. 불꽃이 튄다. 정우는 119에 전화한다. 여보세요. 화재입니다. 위치는? 그때 폭발음이 들린다. 가스통이 터진 것이다. 충격파가 정우를 밀어낸다. 바닥에 쓰러진다. 귀가 멍멍하다. 정신을 차린다. 일어서려 한다. 하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는다. 연기가 폐를 채운다. 기침이 나온다. 불길이 다가온다. 빠르다. 도망쳐야 한다. 정우는 바닥을 기어간다. 출구를 찾는다. 하지만 연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는다. 죽는 건가? 그 생각이 스친다. 아니다. 죽을 수 없다. 서아가 기다린다. 약속했다. 함께 살기로. 정우는 힘을 짜낸다. 일어선다. 비틀거리며 걷는다. 한 걸음, 두 걸음. 출구가 보인다. 하지만 그때 천장이 무너진다. 철골이 떨어진다. 정우는 피하려 하지만 늦는다. 무게가 몸을 짓누른다. 비명도 나오지 않는다. 의식이 흐려진다. 눈앞이 하얗게 변한다. 마지막으로 떠오르는 것은 서아의 얼굴. 웃는 얼굴. 미안해. 약속 지키지 못해. 그리고 암전. 새벽 6시 서아는 뉴스를 본다. 속보가 뜬다. 대형 물류창고 화재. 건물 일부 붕괴. 인명피해 확인 중. 서아는 심장이 멈춘다. 물류창고. 정우가 일하는 곳. 손이 떨린다. 전화를 건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는다. 아니야. 아닐 거야. 서아는 외투를 걸치고 밖으로 뛰쳐나간다. 택시를 잡는다. 물류창고로 가주세요. 빨리요. 택시 안에서 뉴스를 계속 확인한다. 화재는 진압됐다. 하지만 실종자가 있다. 경비원 1명. 제발, 제발 아니길. 현장에 도착한다. 경찰 차단선이 쳐져 있다. 소방차, 앰뷸런스, 사람들. 혼란스럽다. 서아는 경찰에게 달려간다. 저기요. 여기서 일하던 사람 찾는데요. 박정우라고. 가족이세요? 아, 아니요. 하지만, 죄송합니다. 가족이 아니면 정보를 드릴 수 없습니다. 서아는 무너진다. 가족이 아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며칠이 지난다. 정우는 연락이 없다. 휴대폰은 꺼져 있다. 집에도 없다. 서아는 병원을 돌아다닌다. 하나하나. 혹시 입원한 건 아닐까? 하지만 박정우라는 이름은 없다. 경찰서에 간다. 실종 신고를 하려 한다. 관계가 어떻게 되시나요?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가족이 아니면 신고가 어렵습니다. 본인이 성인이고 범죄 혐의가 없으면. 서아는 고개를 떨군다. 벽에 부딪힌다.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일주일 뒤 공식 발표가 나온다. 화재 사망자 1명. 신원 미상. 신체 손상이 심해 DNA 감식 중. 서아는 그 뉴스를 보고 주저앉는다. 아니야. 정우 씨는 살아있어. 살아있을 거야. 하지만 현실은 냉정하다. 정우의 집은 비어 있다. 센터에도 오지 않는다. 전화는 여전히 꺼져 있다. 미선 할머니는 서아를 안아준다. 서아야. 그 친구. 아니에요, 할머니. 정우 씨는 살아있어요. 느낌이 와요.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그저 서아를 안아줄 뿐. 서아는 매일 센터 앞 벤치에 앉는다. 기다린다. 혹시 올까봐. 하지만 정우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열쇠고리를 꺼낸다. 정우가 준 열쇠고리. 작은 별 모양. 잃어버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럼 정우 씨도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눈물이 떨어진다. 열쇠고리 위로 서하는 울음을 터뜨린다. 왜 이렇게 됐을까? 겨우 행복을 찾았는데, 겨우 사랑을 알았는데, 정우 씨, 어디 있어요? 돌아와요. 대답은 없다. 바람만 불 뿐. 2주가 지났다. 공식적으로 박정우는 사망 처리됐다. DNA 감식 결과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신원 미상의 사체가 정우로 확인됐다. 고아원 측에서 보관하고 있던 혈액 샘플과 일치했다. 서하는 그 소식을 센터장에게서 들었다. 서하야, 정우 씨 돌아가셨대. 머리가 하얗게 변한다. 숨이 막힌다. 다리에 힘이 풀린다. 바닥에 주저앉는다. 거짓말이죠. 미안해. 경찰에서 확인했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서하는 고개를 젓는다. 믿을 수 없다. 믿고 싶지 않다. 장례식은 간소하게 치러진다. 고아원 원장과 몇몇 지인들만 참석한다. 서하도 간다. 검은 옷을 입고 국화꽃을 들고 빈손은 작다. 영정 사진도 없다. 그저 이름만 적힌 위패. 고 박정우. 서하는 그 앞에 무릎을 꿇는다. 절을 한다.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 정우 씨, 왜 가셨어요? 대답은 없다. 향만 피어오를 뿐. 미선 할머니도 온다. 할머니는 서하 옆에 앉아 손을 잡아준다. 울어. 참지 마. 울고 싶을 때 울어야 해. 서하는 할머니의 어깨에 얼굴을 묻는다. 소리내어 운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 장례식이 끝난다. 사람들이 떠난다. 서하는 홀로 빈소에 남는다. 정우 씨, 저 약속했잖아요. 열쇠고리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주머니에서 열쇠고리를 꺼낸다. 작은 별 모양. 여전히 빛난다. 이거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와야 해요. 하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한 달이 지난다. 서하는 일상으로 돌아가려 애쓴다. 센터에 출근하고 어르신들을 돌보고 웃으려 노력한다. 하지만 웃음은 억지스럽다. 눈에 생기가 없다. 밤마다 꿈을 꾼다. 정우의 꿈. 불길 속에서 손을 뻗는 정우. 구하려 하지만 닿지 않는다. 그리고 깬다. 땀에 젖은 채 어느 날 저녁 퇴근길에 갑자기 두통이 온다. 심한 두통. 머리가 쪼개질 것 같다. 서하는 길가에 주저앉는다. 그리고 기억이 돌아온다. 폭포처럼 쏟아지는 기억. 단편적이고 혼란스럽지만 확실한 것들. 대기업 회장의 외동딸. 윤서아. 그게 진짜 자신이었다. 유학을 갔다가 돌아오던 중 교통사고. 3년 전 머리를 다쳤고 기억을 잃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가족은 없었다. 아니, 일부러 연락하지 않았다. 그들에게서 벗어나고 싶었다. 통제와 억압으로 가득했던 삶. 신분증만 들고 도망쳤다.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자유로운 삶. 그리고 정우를 만났다. 서하는 숨을 헐떡인다. 기억이 너무 많다. 처리할 수 없다. 길을 지나가던 사람이 119에 신고한다. 서하는 병원으로 실려간다. 다음 날 병실에서 깬다. 옆에 낯선 사람들이 있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 윤서아 씨 맞으십니까? 네. 회장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따라오시죠. 서하는 거부하고 싶다. 하지만 몸에 힘이 없다. 그들은 그녀를 차에 태운다. 회장님이 기다리십니다. 빌딩 입구로 향한다. 넓은 사무실엔 중년의 남자가 서 있다. 아버지다. 서하야. 아버지. 3년이나 됐구나. 많이 찾았다. 서하는 대답하지 않는다.
아버지는 계속 말한다. 이제 집으로 가자. 치료받고 원래 자리로 돌아와야지. 싫어요. 뭐? 전 여기 있을 거예요. 제 삶이 있어요. 아버지는 차갑게 웃는다. 구청 말단 직원 하는 게 삶이냐? 너는 재벌가 외동딸이야. 돌아와야 해. 전 그런 삶 원하지 않아요. 선택권이 없어. 차는 이미 움직이고 있다. 서아는 창밖을 본다. 센터가 멀어진다. 할머니들이 익숙한 거리가 사라진다. 강남의 대저택. 서아는 그곳에 갇힌다. 방은 넓고 호화롭다. 하지만 감옥이다. 문은 밖에서 잠긴다. 휴대폰은 압수당했다. 의사가 매일 온다. 검사를 하고 약을 준다. 기억 회복을 위한 치료라고 한다. 서아는 거부한다. 약을 뱉어낸다. 의사는 강제로 주입한다. 며칠이 지난다. 서아는 점점 무기력해진다. 약 때문인지 절망 때문인지 창밖을 본다. 하늘은 푸르다. 자유는 저 너머에 있다. 정우 씨, 그 이름을 부른다. 죽은 사람의 이름. 하지만 위로가 된다. 보고 싶어요. 너무 보고 싶어요. 눈물이 흐른다. 베개에 얼굴을 묻는다. 2주 뒤 어머니가 방문한다. 우아한 옷차림, 차가운 미소. 서아야, 이제 정신 좀 차렸니? 다음 주에 약혼식이야. 준비해야지. 서아는 고개를 든다. 약혼식이요? 그래. 김 회장님 아들이랑. 좋은 집안이야. 저 동의한 적 없어요. 동의가 필요 없어. 이미 정해진 일이야. 싫어요. 서아는 소리친다. 어머니는 뺨을 때린다. 따끔하다. 버릇없이. 내가 뭘 안다고 반항이야? 3년 동안 밖에서 놀았으면 됐어. 이제 내 의무를 다해. 어머니는 나간다. 문이 잠긴다. 서아는 뺨을 만진다. 뜨겁다. 눈물이 흐른다. 나가야 해. 여기서 나가야 해. 하지만 방법이 없다. 창문은 3층이다. 뛰어내릴 수 없다. 문은 잠겨 있다. 밤이 된다. 서아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본다. 정우가 살아있다면 뭐라고 했을까? 도망치라고 했을까? 함께 도망치자고 했을까? 하지만 정우는 없다. 죽었다. 서아는 주머니를 뒤진다. 열쇠고리를 찾는다. 하지만 없다. 압수당했다. 정우가 준 유일한 선물. 돌려줘요. 그것만은. 소리쳐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다. 며칠 뒤 서아는 약혼자를 만난다. 김민준. 30대 초반 잘생기고 예의 바르다. 하지만 눈빛이 차갑다. 처음 뵙겠습니다, 서아 씨. 약혼 소식 들으셨죠? 저도 처음에는 놀랐는데 부모님께서 좋은 연이라고 하시더군요. 서아는 대답하지 않는다. 민주는 개의치 않는다. 결혼 후에는 저희 집안일을 도와주셔야 합니다. 물론 자유시간도 드릴게요. 취미생활 정도는. 전 결혼 안 해요. 민주는 웃는다. 비웃음. 선택권이 없어요, 서아 씨. 이미 양가에서 합의했습니다. 그래도 전 안 해요. 그럼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계약 위반으로. 서아는 놀란다. 무슨 계약이요? 모르세요? 부친께서 이미 사인하셨는데. 서아 씨 명의로. 서아는 무너진다. 아버지가 자신의 서명을 위조했다. 도망칠 수 없다. 민주는 떠난다. 서아는 홀로 남는다. 정우 씨, 어떻게 해야 해요? 어떻게? 대답은 없다. 그저 침묵뿐. 한 달이 지난다. 약혼식 날이 다가온다. 서아는 점점 말을 잃는다. 식사도 거의 하지 않는다. 거울을 본다. 수척한 얼굴, 생기 없는 눈,
이게 나인가? 알아볼 수 없다. 어느 날 밤 비서가 몰래 방문한다. 젊은 여자, 동정심 어린 눈빛. 아가씨, 이거 손에 든 것은 열쇠고리. 정우가 준 것. 어디서? 압수품 보관실에서 몰래 가져왔어요. 아가씨한테 소중한 것 같아서. 서하는 열쇠고리를 움켜쥔다. 차갑다. 하지만 따뜻해진다. 고마워요. 정말. 비서는 웃으며 나간다. 서하는 열쇠고리를 본다. 작은 별 모양. 정우의 흔적. 정우 씨, 어디 있어요? 정말 죽은 거예요? 그녀는 열쇠고리를 가슴에 안는다. 울지 않는다. 눈물도 마른 것 같다. 창밖을 본다. 달이 뜬다. 정우와 함께 봤던 달. 그때 소원 빌었잖아요. 함께 있자고. 하지만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약혼식 전날. 서하는 거울 앞에 선다. 하얀 드레스를 입혀진다. 화장을 받는다. 인형처럼. 예쁘시네요, 아가씨.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말한다. 서하는 대답하지 않는다. 거울 속의 여자는 웃고 있다. 하지만 눈은 죽어 있다. 이게 끝인가? 서하는 생각한다. 정우 씨 없는 살. 이렇게 사는 거구나. 밤이 된다. 내일이면 약혼식이다. 도망칠 마지막 기회. 하지만 방법이 없다. 경비는 삼엄하다. 문은 잠겨 있다. 서하는 침대에 눕는다. 열쇠고리를 쥔 채. 정우 씨, 만약 살아있다면 저 찾아줘요. 작은 속삭임. 기도 같은. 그리고 잠든다. 꿈을 꾼다. 불길 속, 연기 속, 누군가의 손. 괜찮아. 내가 찾을게. 정우의 목소리. 생생하다. 서하는 꿈에서 깬다. 심장이 뛴다. 정우 씨? 하지만 방은 비어 있다. 착각이었다. 서하는 다시 눕는다. 눈을 감는다. 제발 기적이 일어나길. 하지만 현실은 냉정하다. 기적은 없다. 약혼식 날 아침. 서하는 눈을 뜬다.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진다. 아름다운 아침이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지옥 같다. 비서들이 들어와 그녀를 준비시킨다. 드레스를 입히고 머리를 올리고 화장을 한다. 서하는 인형처럼 가만히 있는다. 저항할 힘도 없다. 거울을 본다. 낯선 여자가 있다. 화려하지만 공허한 얼굴. 아가씨, 정말 아름다우세요. 비서가 말한다. 서하는 대답하지 않는다. 호텔 연회장으로 이동한다. 수백 명의 하객들, 재벌가 사람들, 정치인들, 유명 인사들 모두 웃고 있다. 축하한다고. 서하는 단상에 선다. 옆에 민준이 있다. 그는 미소 짓는다. 완벽한 미소. 사회자가 약혼을 선언한다. 박수가 터진다. 민준이 반지를 꺼낸다. 다이아몬드 반지. 빛난다. 서하 씨. 서하는 손을 내민다. 떨린다. 민준이 반지를 끼우려는 순간 서하는 생각한다. 이대로 끝나는구나. 반지가 손가락에 끼워진다. 차갑다. 하객들이 환호한다. 사진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린다. 서하는 웃는다. 억지로. 피로연이 시작된다. 사람들이 다가와 축하한다. 서하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말한다. 로봇처럼. 민주는 만족스러운 표정이다. 사업 파트너들과 악수하고 계약 이야기를 나눈다. 이 약혼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다. 피로연이 끝나고 서하는 다시 저택으로 돌아온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드레스를 벗는다. 화장을 지운다. 거울을 본다. 원래의 자신이 돌아온다. 하지만 이 자신도 낯설다. 침대에 눕는다. 열쇠고리를 꺼낸다.
작은 별 모양. 정우의 마지막 선물. 정우 씨, 전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요? 눈물이 흐른다. 조용히, 소리 없이. 한 달이 지난다. 서아는 가문의 일을 돕기 시작한다. 회의에 참석하고 자선 행사에 나가고 사교 모임에 참여한다. 완벽한 재벌가 며느리감으로 훈련받는다. 민주는 친절하다. 하지만 사랑은 없다. 그저 동업자처럼 대한다. 서아 씨, 다음 주 일정 확인하셨죠? 네. 잘 부탁합니다. 우리 둘이 힘을 합쳐야 해요. 서아는 고개를 끄덕인다. 말이 없다. 민준도 개의치 않는다. 밤마다 서아는 열쇠고리를 본다. 정우를 생각한다. 그가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도망치라고 했을까? 아니면 행복하라고 했을까? 정우 씨, 전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도. 중얼거린다. 대답은 없다. 어느 주말 서아는 외출 허가를 받는다. 운전기사와 경호원이 따라붙지만 그래도 밖에 나간다. 차는 센터 근처를 지나간다. 서아는 창밖을 본다. 익숙한 건물, 할머니들, 그리운 풍경. 여기서 잠깐 내려주세요. 아가씨, 안 됩니다. 회장님 지시가. 5분만요. 제발. 운전기사는 망설이다 차를 세운다. 서아는 내린다. 센터 앞 벤치로 걷는다. 정우와 함께 앉았던 그 벤치. 앉는다. 주변을 본다. 모든 게 그대로다. 하지만 정우는 없다. 서아야. 뒤에서 목소리가 들린다. 미선 할머니다. 할머니. 서아는 일어나 할머니를 안는다. 할머니는 놀라며 서아를 본다. 어머, 왜 이렇게 말랐어? 어디 아파?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짓말. 눈빛 보면 알아. 힘들지? 서아는 눈물이 난다. 참는다. 할머니, 저 약혼했어요. 뭐? 누구랑? 모르는 사람이요. 집안에서 정해준. 할머니는 한숨을 쉰다. 정우 생각은? 그 이름을 듣자 눈물이 터진다. 서아는 할머니 품에 얼굴을 묻는다. 보고 싶어요. 너무 보고 싶어요. 할머니. 할머니는 서아의 등을 쓰다듬는다. 그래. 울어. 많이 울어. 한참을 운다. 경호원이 다가온다. 아가씨, 시간입니다. 서아는 눈물을 닦는다. 할머니를 본다. 할머니, 저 갈게요. 서아야, 행복해야 해. 정우가 그걸 원했을 거야. 네. 서아는 차에 탄다. 창밖으로 할머니가 손을 흔든다. 서아도 손을 흔든다. 차가 출발한다. 센터가 멀어진다. 정우 씨, 전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어요? 당신 없이. 속삭인다. 아무도 듣지 못하게. 2달이 지난다. 결혼 날짜가 잡힌다. 3개월 뒤, 봄. 서아는 웨딩 준비를 한다. 드레스 피팅, 장소 답사, 하객 명단 작성. 모든 것이 자동으로 진행된다. 그녀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 밤마다 악몽을 꾼다. 정우가 불길 속에서 손을 뻗는다. 서아는 달려가지만 닿지 않는다. 그리고 정우가 사라진다. 깨어나면 땀에 젖어 있다. 심장이 뛴다. 정우 씨, 이름을 부른다. 습관이 됐다. 그날 밤 서아는 집을 나간다. 경호를 피해 몰래 창문을 넘어 담을 타고 센터로 간다. 혹시 정우가 있을까봐. 하지만 센터는 어둡다. 문은 잠겨 있다. 주변을 돈다. 정우가 살던 원룸으로 간다. 하지만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 병원들을 돈다. 혹시 입원해 있을까봐. 하지만 박정우라는 이름은 없다. 새벽까지 헤맨다.
찾을 수 없다. 서아는 지쳐 벤치에 앉는다. 센터 앞 벤치. 정우와의 추억이 있는 곳. 정우 씨, 어디 있어요? 제발 나타나줘요. 하늘이 밝아온다. 동이 튼다. 서아는 열쇠고리를 본다. 기다릴게요. 찾을게요. 꼭. 서아는 일어선다. 저택으로 돌아가야 한다. 들키기 전에. 하지만 마음속에 불씨가 살아난다. 정우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그 희망이 그녀를 지탱한다. 화재 발생 후 한 달. 지방의 작은 요양병원. 중환자실. 전신 화상 환자 한 명이 누워 있다. 얼굴은 붕대로 감겨 있고 온몸에 의료 장비가 연결돼 있다. 생사를 오간다. 의사들은 고개를 젓는다. 살아남을 확률이 10%도 안 됩니다. 화상 범위가 너무 넓어요. 3도 화상이 60% 이상.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환자는 살아남는다. 일주일 뒤 의식이 돌아온다. 눈을 뜬다. 천장이 보인다. 흐릿하다. 어디?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목도 화상을 입었다. 간호사가 달려온다. 의사 선생님, 깨어났어요. 의사가 온다. 검사를 한다. 동공 반응, 맥박, 혈압. 기적이군요. 정말 살아나셨어요. 환자는 말하려 한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손을 움직이려 하지만 통증이 심하다. 무리하지 마세요. 천천히 회복하시면 됩니다. 환자는 눈을 깜빡인다. 기억이 흐릿하다. 자신이 누구인지, 왜 여기 있는지. 며칠이 지나자 기억이 돌아온다. 화재, 물류창고, 무너지는 천장, 그리고 서아. 환자는 박정우다. 그는 살아남았다. 기적적으로. 한 달이 지난다. 정우는 재활 치료를 받는다. 걷는 연습, 말하는 연습, 손을 쓰는 연습. 모든 것이 처음부터다. 거울을 본다. 얼굴이 달라졌다. 화상 흉터가 남았다. 피부 이식 수술을 여러 번 받았지만 원래의 얼굴은 돌아오지 않는다. 이게 나인가? 알아볼 수 없다. 낯선 사람이 거울 속에 있다. 의사가 말한다. 성형수술을 받으면 조금 나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원래대로는 안 됩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인다. 괜찮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하지만 걱정이 된다. 서아. 그녀는 어떻게 됐을까? 자신이 죽었다고 알고 있을 것이다. 연락하고 싶어요. 아는 사람한테. 아직은 무리입니다. 몸 상태가. 제발이요. 의사는 망설이다 휴대폰을 빌려준다. 정우는 서아의 번호를 누른다. 떨리는 손으로. 신호가 간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고객님의 요청에 의해 수신이 차단됐습니다. 정우는 얼어붙는다. 번호가 바뀐 것이다. 아니면 차단당한 것이다. 다시 건다. 같은 메시지. 센터로 전화한다. 센터장이 받는다. 여보세요? 정우는 말하려 한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화상 후유증으로 성대가 손상됐다. 쉰 목소리만 나온다. 누구세요? 잘 안 들리는데요. 정우. 네. 정우? 박정우 씨요? 네. 센터장은 놀란다. 정우 씨, 살아계셨어요. 어디 계세요? 정우는 병원 이름을 말한다. 하지만 센터장은 알아듣기 힘들어한다. 목소리가 너무 쉬어서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잘 안 들려요. 정우는 포기한다. 전화를 끊는다. 혼자 앉아 있다. 창밖을 본다. 겨울이 왔다. 눈이 내린다. 서아, 어떻게 연락하지? 생각한다.
방법을 찾아야 한다. 2달이 지난다. 정우는 많이 회복됐다. 걸을 수 있다. 지팡이에 의지하지만 말도 할 수 있다. 쉰 목소리지만 퇴원 날이 온다. 의사가 말한다.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하지만 무리하지 마세요. 정기 검진 받으러 오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는 병원을 나선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린다. 살아있다. 진짜로 살아있다. 서울로 돌아간다.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원룸으로 간다. 하지만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 월세를 못 냈으니 당연하다. 짐도 없다. 버려졌을 것이다. 정우는 갈 곳이 없다. 고시원을 구한다. 싸고 작은 방. 센터로 간다. 멀리서 본다. 서아가 있을까?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 센터장을 만난다. 정우 씨, 정말 살아계셨군요. 네. 센터장은 정우의 얼굴을 보고 놀란다. 많이 달라졌다. 많이. 다치셨군요. 괜찮습니다. 살아있으니까요. 서아 씨 찾으시죠? 정우는 고개를 끄덕인다. 서아 씨, 떠났어요. 네. 기억이 돌아왔대요. 알고 보니 재벌가 딸이었어요. 가족들이 데려갔어요. 정우는 충격을 받는다. 언제요? 1달 전쯤. 그리고 얼마 전에 약혼했다는 소식 들었어요. 약혼. 그 단어가 가슴을 찌른다. 어디 있는지 아세요? 강남 어딘가. 정확한 주소는 모르겠어요. 정우는 고개를 숙인다. 늦었다. 너무 늦었다. 그래도 한번 할머니 만나보세요. 미선 할머니. 서아 씨랑 친하셨거든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인다. 미선 할머니를 만난다. 할머니는 정우를 알아보지 못한다. 얼굴이 너무 달라졌다. 누구세요? 저, 박정우예요. 할머니는 눈을 크게 뜬다. 정우야, 살아있었어. 네. 할머니는 정우를 안는다. 운다. 정말 다행이다. 서아가 얼마나 울었는데. 서아, 어떻게 지내요? 할머니는 한숨을 쉰다. 좋지 않아. 약혼했는데 행복해 보이지 않아. 며칠 전에 왔었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 같더라. 정우는 가슴이 아프다. 제가 찾아가면 안 될까요? 찾아가 봐. 근데 조심해. 그 집안 사람들 쉽지 않아. 정우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날 밤 정우는 결심한다. 서아를 찾아가야 한다. 마지막으로라도. 인터넷을 검색한다. 윤서아, 약혼. 기사가 나온다. 사진도 있다. 사진 속 서아는 웃고 있다. 하지만 눈은 죽어 있다. 정우는 가슴이 찢어진다. 서아. 회사 주소를 찾는다. 윤 회장의 회사. 강남에 있다. 정우는 결심한다. 가야 한다. 하지만 이 모습으로, 달라진 얼굴로 거울을 본다. 낯선 얼굴. 서아가 알아볼 수 있을까? 정우는 고민한다. 며칠 동안. 그러다 결심한다. 너무 보고 싶지만 서아를 위해서 잊어버리자. 며칠이 지난다. 정우는 작은 공구상을 차린다. 센터장과 몇몇 지인들이 도와줬다. 좁은 가게지만 먹고 살 수는 있다. 일에 몰두한다. 공구를 수리하고 부품을 교체하고 손님들을 대한다. 바쁘게 움직이면 생각이 덜하다. 하지만 밤이 되면 서아가 떠오른다. 꿈에서도 본다.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다. 정우는 가게 밖 인도를 천천히 걷고 있었다. 부품을 사러 나왔다가 돌아오는 길. 지팡이를 짚고 모자를 눌러 쓴 채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인다. 정우는 멈춘다. 심장이 요동친다. 서아다.
그녀는 가게 앞을 서성이고 있다. 무언가를 찾는 듯 주변을 두리번거린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묻는 것 같다. 정우는 뒤로 물러선다. 건물 그늘로 숨어야 한다.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는다. 보고 싶다. 너무 보고 싶다. 서하는 가게 안으로 들어간다. 직원과 이야기를 나눈다. 뭔가를 묻는다. 정우는 숨을 죽인다. 가야 한다. 지금 당장. 그가 몸을 돌리는 순간. 저기요. 서하의 목소리다. 정우는 얼어붙는다.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발소리가 가까워진다. 뛰어온다. 잠깐만요. 서하가 정우 앞에 선다. 숨을 헐떡인다. 그를 본다. 정우는 모자를 더 깊이 눌러 쓴다. 고개를 숙인다. 얼굴을 보이지 않으려. 혹시 정우 씨? 그 이름.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이름. 정우는 가슴이 터질 것 같다. 눈물이 날 것 같다. 하지만 고개를 젓는다. 아닙니다. 쉰 목소리. 화상으로 망가진 목소리. 사람 잘못 보셨네요. 서하는 정우를 뚫어지게 본다. 눈빛이 흔들린다. 정말 아니세요? 정우는 뒤돌아선다. 지팡이를 짚고 걷기 시작한다. 빠르게, 최대한 빠르게. 저기요, 잠깐만요. 서하가 뒤따라온다. 정우는 걸음을 재촉한다. 다리가 아프다. 지팡이가 땅을 찍을 때마다 통증이 온다. 하지만 멈출 수 없다. 모퉁이를 돈다. 건물 뒤로 서둘러 시야에서 벗어난다. 서하는 모퉁이에 도착한다. 주변을 둘러본다. 어디? 아무도 없다. 사라졌다. 그녀는 숨을 헐떡인다. 눈물이 흐른다. 정우 씨, 정말 당신이었나요? 바닥에 무언가 떨어져 있다. 서하는 몸을 숙인다. 집어든다. 열쇠고리. 작은 별 모양. 낡았지만 정성스럽게 닦여 있다. 서하는 숨이 멎는다. 이 열쇠고리. 안다. 분명히 안다. 정우가 가지고 있던 것. 자신에게 준 것과 똑같은 것. 손이 떨린다. 열쇠고리를 쥔 손이. 정우 씨. 목소리가 깨진다. 정우 씨. 무릎이 꺾인다. 바닥에 주저앉는다. 정우 씨. 울부짖는다.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비명. 사람들이 돌아본다. 걱정스러운 눈빛. 하지만 서하는 신경 쓰지 않는다. 돌아와요. 제발. 어디 있어요? 소리친다. 목이 쉬도록. 하지만 대답은 없다. 서하는 열쇠고리를 가슴에 안는다. 울음을 터뜨린다. 살아있었구나. 살아있었구나. 기쁨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몰려온다. 그녀는 일어선다. 비틀거리며 찾아야 해. 꼭 찾아야 해. 주변을 둘러본다. 골목을, 건물을, 사람들을. 정우 씨, 어디 있어요? 나와요. 거리를 뛰어다닌다. 미친 듯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는다. 지팡이 짚은 남자 못 보셨어요? 모자 쓰고 절뚝거리는. 아니요, 못 봤는데요. 저기요. 혹시. 죄송해요. 아무도 모른다. 서하는 1시간 넘게 거리를 헤맨다. 골목마다 가게마다. 하지만 정우는 없다. 해가 진다. 어둠이 내린다. 서하는 지쳐 벤치에 앉는다. 센터 앞 벤치. 정우와의 추억이 있는 곳. 열쇠고리를 본다. 손바닥 위에. 정우 씨, 왜 도망가요? 왜? 눈물이 또 흐른다. 당신 얼굴이 어떻게 변했든, 목소리가 어떻게 변했든, 상관없어요. 중얼거린다. 당신이면 돼요. 그냥, 당신이기만 하면. 하지만 정우는 나타나지 않는다.
멀리 건물 뒤편. 정우는 벽에 기댄 채 서 있다. 서아의 목소리가 들린다. 멀리서. 가슴이 찢어진다. 미안해. 서아. 미안해. 벽을 짚은 손이 떨린다. 이게 맞는 거야. 이게 스스로에게 되는다. 넌 이제 다른 세계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이. 끼어들면 안 돼. 하지만 눈물이 흐른다. 정우는 천천히 걷는다. 반대 방향으로. 서아에게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지팡이가 땅을 찍는다. 둔탁한 소리. 한 걸음 한 걸음. 멀어진다. 뒤돌아보지 않는다. 뒤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다. 밤이 깊어진다. 서아는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다. 열쇠고리를 쥔 채 찾을 거예요. 꼭 찾을 거예요. 다짐한다.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일어선다. 비틀거리지만 걷는다. 집으로 가야 한다. 내일 다시 와야 한다. 매일 와야 한다. 정우를 찾을 때까지. 정우는 고시원 방에 누워 있다. 천장을 본다. 서아의 얼굴이 떠오른다. 울던 얼굴. 자신을 찾던 얼굴. 잘 살아. 제발. 작게 중얼거린다.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희망이 싹튼다. 서아가 자신을 찾고 있다. 포기하지 않고 있다. 그 사실이 아프면서도 따뜻하다. 다음 날 아침. 서아는 새벽부터 집을 나선다. 경호원을 따돌리고 몰래 센터 근처로 향한다. 어제 정우를 봤던 그곳. 거리를 샅샅이 뒤진다. 가게마다 들어가 묻는다. 지팡이 짚은 남자 못 보셨어요? 모자 쓰고. 글쎄요. 많은데. 흉터가 있어요. 얼굴에. 목소리도 쉬고. 아, 그런 사람은 못 봤는데요. 하루 종일 찾아다닌다. 하지만 정우는 보이지 않는다. 공구상을 찾았다. 며칠 전에 들어갔던 곳. 가게 문을 연다. 종이 울린다. 직원이 나온다. 젊은 남자. 손님? 이 시간에? 저기요. 며칠 전에 여쭤봤던 사람인데요. 아, 네. 기억나요. 혹시 그 사람 다시 오지 않았나요? 지팡이 짚은 분. 직원은 고개를 젓는다. 안 오셨는데요. 근데, 네. 사장님이 그분 아닐까 싶긴 한데. 서아는 심장이 뛴다. 사장님이요? 네. 이 가게 주인이요. 근데 요즘 안 나오세요. 아프신가 봐요. 어디 사세요? 그건 제가 말씀드려도 되나? 서아는 직원의 손을 잡는다. 제발이요. 정말 중요한 사람이에요. 제발 알려주세요. 직원은 망설인다. 하지만 서아의 눈빛에 진심이 보인다. 고시원이에요. 여기서 2블록 떨어진. 주소 좀. 직원은 종이에 주소를 적어준다. 서아는 받아든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서아는 가게를 나간다. 뛴다. 주소를 찾아. 고시원 건물 앞에 도착한다. 낡고 좁은 건물. 현관문을 연다. 계단을 올라간다. 복도는 어둡다. 방문들이 줄지어 있다. 하나하나 확인한다. 이름표를 본다. 박정우. 그 이름을 발견한다. 402호. 서아는 숨을 죽인다. 손을 떨며 문을 두드린다. 똑똑. 대답이 없다. 똑똑똑. 여전히 없다. 정우 씨. 저예요. 서아예요. 작게 말한다. 안에서 소리가 난다. 뭔가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발소리. 문 쪽으로 다가온다. 멈춘다. 서아는 문에 손을 댄다. 정우 씨. 알아요. 거기 있는 거 느껴져요. 목소리가 떨린다. 문 열어줘요. 제발. 침묵. 전 상관없어요.
얼굴이 어떻게 변했든, 목소리가 어떻든, 눈물이 흐른다. 당신이면 돼요. 그냥 당신이기만 하면. 문 너머에서 작은 소리가 들린다. 울음 같은 서아, 쉰 목소리, 정우의 목소리. 가요. 제발, 싫어요. 전, 이제 예전의 저 아니에요. 망가졌어요. 상관없어요. 서아는 소리친다. 당신이 망가지든 말든 전 상관없어요. 사랑하는 거예요. 문이 천천히 열린다. 정우가 서 있다. 모자도 없이 얼굴 그대로. 화상 흉터가 선명하다. 피부가 일그러져 있다. 예전의 얼굴은 찾을 수 없다. 하지만 눈빛은 똑같다. 정우의 눈빛. 서아는 손을 뻗는다. 정우의 얼굴을 만진다. 정우 씨. 정우는 눈물을 흘린다. 미안해요. 못난 모습 보여서. 아니에요. 서아는 정우를 안는다. 세계. 살아있어서 고마워요.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정우도 서아를 안는다. 떨리는 손으로. 서아.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는다. 복도에서 울면서 이제 안 놓칠 거예요. 서아가 말한다. 절대로. 정우는 고개를 끄덕인다. 저도요. 다시는 안 놓을게요. 동이 튼다. 새벽 하늘이 밝아온다. 두 사람은 손을 잡은 채 창가에 선다. 함께 해돋이를 본다. 새로운 시작이다. 아침 햇살이 좁은 고시원 방을 채운다. 서아는 정우의 손을 꼭 잡고 있다. 놓으면 사라질 것 같아서. 정우 씨. 네. 진짜죠? 정우는 웃는다. 흉터로 일그러진 얼굴이지만 따뜻한 웃음. 진짜예요. 저 여기 있어요. 서아는 눈물을 닦는다. 웃으며 운다. 바보. 왜 혼자 아파했어요? 왜? 미안해요. 서아 씨 인생 망칠까봐. 무슨 소리예요? 당신 없는 게 망가진 인생이었어요. 정우는 서아의 손을 꼭 쥔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서아는 주변을 둘러본다. 좁은 방, 낡은 침대, 간단한 짐들. 일단 여기서 시작하는 거죠. 함께. 하지만 서아 씨는 집안이 끊을 거예요. 다 버릴 거예요. 그럴 수는 없어요. 가족인데 가족은 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서아는 정우를 본다. 정우 씨가 제 가족이에요. 이제. 정우는 눈시울이 붉어진다. 서아. 그러니까 걱정 마요. 우리 함께 잘 살 거예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인다. 더 이상 반대하지 않는다. 며칠이 지난다. 서아는 고시원 근처에 작은 원룸을 구한다. 자신이 모아뒀던 돈으로. 넓지는 않지만 둘이 살기에는 충분하다. 정우는 걱정한다. 제가 이래도 되나요? 뭐가요? 서아 씨 돈으로 집 구하고. 제가 무능력한 것 같아서. 서아는 정우의 손을 잡는다. 우리 돈이에요. 이제 내 거 없어요. 그래도 정우 씨는 일하잖아요. 가게도 있고 저도 일 구할 거고. 센터는 그만뒀어요. 새로 시작할 거예요. 정우는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든다.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서아 씨 고생 안 시키게. 우리 함께 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 고생시키는 게 아니라. 서아는 웃는다. 그리고 고생도 함께하면 행복이에요. 정우도 웃는다. 이사하는 날. 짐이 많지 않다. 둘 다 가진 게 별로 없으니까. 미선 할머니가 찾아온다. 센터 어르신들 몇 분과 함께. 정우야, 서아야. 할머니는 둘을 꼭 안는다. 정말 다행이다. 다시 만나서. 할머니 고마워요. 서아가 말한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포기하지 말라고 해주셔서. 당연하지. 사랑은 포기하는 게 아니야. 할머니는 정우를 본다. 정우야, 고생 많았구나. 이제 행복해야 해. 네, 할머니. 행복할게요. 어르신들이 음식을 가져온다. 김치, 반찬, 떡. 새 출발하는데 이것저것 필요하지. 감사합니다. 정말. 작은 원룸이 따뜻한 웃음으로 가득 찬다. 저녁이 되어 어르신들이 돌아가고 둘만 남는다. 서하는 짐을 정리한다. 옷을 옷장에 넣고 그릇을 씻는다. 정우는 그 모습을 본다. 행복하다. 진짜로. 서하 씨. 네. 후회 안 해요? 이런 삶. 서하는 정우에게 다가온다. 맞는다. 후회요? 당연히 안 하죠. 재벌가 딸이었잖아요.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게 편한 삶이 아니었어요. 감옥이었어요. 서하는 정우의 손을 잡는다. 이게 진짜 삶이에요. 힘들어도 가난해도 사랑하는 사람이랑 함께니까. 정우는 서하를 안는다. 사랑해요, 서하. 저도 사랑해요, 정우 씨. 첫 키스를 나눈다. 조심스럽고 따뜻한. 한 달이 지난다. 서하는 작은 카페에 취직한다. 시급은 낮지만 즐겁다. 정우는 공구상을 열심히 운영한다. 손님이 조금씩 늘어난다. 퇴근 후 함께 저녁을 먹는다. 간단한 음식이지만 맛있다. 오늘 카페에서 재미난 일 있었어요. 뭔데요? 할머니 한 분이 오셔서 제 손을 꼭 잡으시는 거예요. 손자 같다고. 그랬구나. 정우 씨는요? 오늘 단골 손님이 큰 주문 주셨어요. 앞으로 계속 거래하고 싶대요. 잘 됐네요. 소소한 일상을 나눈다. 특별하지 않지만 소중한. 밤에는 함께 TV를 본다. 손을 잡고 때로는 아무 말 없이 그냥 함께 있는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어느 주말 둘은 센터를 방문한다. 어르신들이 반갑게 맞아준다. 왔구나. 우리 신혼부부. 할머니, 아직 결혼 안 했어요. 서하가 웃으며 말한다. 그래. 그럼 언제 해? 천천히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요. 정우와 서하는 어르신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산책하고 이야기 나누고 웃는다. 미선 할머니는 둘을 지켜보며 흐뭇해한다. 참 잘 어울려. 그쵸? 옆에 있던 다른 할머니가 말한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더니. 저 애들 보면 딱 그 말이야. 그러게. 이제 행복할 일만 남았어. 해질녘 둘은 센터 앞 벤치에 앉는다. 여기, 우리 처음 만난 곳이죠? 서하가 말한다. 아니요. 처음은 횡단보도였어요. 아, 맞다. 스쳤던. 그때는 몰랐죠. 이렇게 될 줄. 정우는 서하를 본다.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요. 처음부터 느꼈어요. 뭔가 연결된 것 같은 느낌. 둘은 석양을 바라본다. 하늘이 붉게 물든다. 예쁘다. 정말이요. 정우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낸다. 작은 상자. 서하 씨. 네. 이거. 상자를 연다. 안에 반지가 있다. 화려하지 않지만 정성스럽다. 청혼. 하려고요. 서하는 눈이 커진다. 정우 씨. 비싼 건 아니에요. 제가 모은 돈으로 산 거라. 정우 씨. 서하는 정우를 안는다. 바보. 비싸고 안 비싸고가 중요해요? 그럼. 당연히 좋아요. 당연히. 정우는 반지를 서하의 손가락에 끼운다. 딱 맞는다. 서하 씨 결혼해줘요. 저랑. 네. 100번이라도 네. 둘은 입맞춤한다. 벤치에서 석양 아래 지나가던 사람들이 박수를 친다.
어르신들도 창문에서 지켜보며 손을 흔든다. 계절은 바뀐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온다. 벚꽃이 핀다. 결혼식 날. 작은 예식장. 하객은 많지 않다. 센터 어르신들, 고아원 원장 선생님, 몇몇 지인들. 서아의 가족은 오지 않았다. 초대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상관없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하니까. 서아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는다. 화려하지 않지만 아름답다. 정우는 검은 양복을 입는다. 얼굴의 흉터는 여전하지만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다. 버질로드를 걷는다. 미선 할머니가 서아의 팔을 잡고 함께 걷는다. 할머니가 아버지 역할 해주실래요? 당연하지. 영광이야. 정우는 단상에서 서아를 기다린다. 눈물이 날 것 같다. 서아가 가까이 온다. 할머니는 서아의 손을 정우에게 건넨다. 잘 부탁해. 네, 할머니. 평생 소중히 모실게요. 주례없이 스스로 서약한다. 나 박정우는, 나 윤서아는 평생 당신을 사랑하고 아프고 힘들 때도 함께하며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함께할 것을 약속합니다. 반지를 교환한다. 입맞춤한다. 하객들이 박수를 친다. 환호한다. 정우와 서아는 웃는다. 행복한 웃음. 피로연은 센터에서 한다. 어르신들이 음식을 준비해 주셨다. 많이 먹어. 행복해야 해. 아이도 빨리 낳고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 저녁이 되어 신혼집으로 돌아온다. 그 작은 원룸. 다녀왔습니다. 서아가 말한다. 우리 집에. 정우는 서아를 안아든다. 뭐해요? 문지방 넘기는 거. 이래야 한대요. 누가 그래요? TV에서 봤어요. 둘은 웃으며 집 안으로 들어간다. 소파에 나란히 앉는다. 손을 잡는다. 행복해요, 정우 씨. 저도요. 앞으로도 계속 이럴까요? 힘든 일도 있겠죠. 그래도 함께니까. 네, 함께니까. 창밖으로 봄비가 내린다. 부드럽게 둘은 빗소리를 들으며 서로를 안는다. 시간이 흐른다. 1년 뒤 정우의 공구상은 제법 번창한다. 직원도 한 명 고용했다. 서아는 카페 매니저가 됐다. 손님들에게 사랑받는다. 저녁이면 함께 집에 온다. 손을 잡고 오늘 힘들었어요? 조금. 근데 괜찮아요. 정우 씨 얼굴 보니까 풀려요. 나도요. 함께 저녁을 만든다. 간단한 찌개, 밥, 반찬. 맛있다. 진짜요? 네. 서아 씨가 만든 거니까. 식사 후 함께 설거지한다. 서아가 씻고 정우가 닦는다. TV를 본다. 뉴스, 드라마, 예능. 무엇이든 좋다. 함께니까. 잠들기 전 서로에게 말한다.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매일 반복되는 일상. 하지만 지루하지 않다. 행복하다. 어느 봄날, 서아는 정우에게 말한다. 정우 씨, 제가요. 응? 아기가 생긴 것 같아요. 정우는 눈이 커진다. 정말요? 네.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정우는 서아를 안는다. 조심스럽게. 고마워요. 정말 제가 더 고마워요. 눈물을 흘린다. 기쁨의 눈물. 우리 부모가 되는 거네요. 네. 엄마, 아빠. 정우는 서아의 배에 손을 댄다. 잘 키울게. 절대 외롭지 않게. 우리 아이는 행복할 거예요. 사랑받으며 자랄 거예요. 그럼요. 당연하죠. 그날 밤 둘은 아기 이름을 생각한다. 남자면 어떤 이름이 좋을까요? 정민? 여자면? 서연? 예쁘다. 웃으며 이야기 나눈다.
미래를 그린다. 계절은 또 바뀐다. 가을이 온다. 센터 앞 벤치, 미선 할머니가 앉아 계신다. 옆에 정우와 서아. 서아는 배가 불러 있다. 곧 낳겠네? 네, 할머니. 다음 달이요. 아이고, 기대된다. 우리 증손주. 할머니도 증조할머니 되시는 거예요. 할머니는 웃는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행복하다. 세월 참 빠르다. 너희 둘이 처음 만났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러게요. 정우가 말한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렇게 행복해질 줄. 나는 알았어. 할머니가 말한다. 너희 둘 눈빛만 봐도 알았지. 서로 찾아 헤맨 인연이라는 거. 할머니, 사람 인연이란 게 그래. 돌고 돌아도 결국 만나게 돼 있어. 세 사람은 조용히 앉아 있다. 낙엽이 떨어진다. 바람이 분다. 부드럽게. 정우는 서아의 손을 잡는다. 서아는 미소 짓는다. 이번엔 안 놓칠게요. 서아가 말한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인다. 절대로. 두 사람은 서로를 본다. 그리고 웃는다. 인생은 한 번 놓쳤다고 끝나지 않는다. 돌아오는 길이 조금 멀었을 뿐이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만났다. 남겨진 계절 끝에 다시 만난 날. 이제 함께 걸어갈 시간들. 햇살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겹친다. 그림자가 너무 크고 진하게 겹친다. 무슨 징후를 예상하듯 정우는 서아를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라도 해야 서아가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자신을 선택한 것에 대한 보답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운명은 또 다른 시련을 준비하듯 서서히 그들 앞에 하나 둘 본물처럼 터지기 시작하는데 제2편이 곧 출시됩니다.